자, 마무리 지어요. 자, 특례 세율 두 번째. 뭘로 과세하겠다? 중과 기준 세율로. 옛날에 취득세 표준 세율 몇 프로다? 2%. 자, 넘겨봐야죠. 몇 페이지예요? 152. 6글자 나왔네요. 뭔 뜻이에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이죠? 그거잖아요. 이해는 2%, 등기는 안 하고 2%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냥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빼는 게 없어요. 옛날에 2%만 과세해야 한다. 이유는 왜 2%만 과세해?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왜 2%만 과세해?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사항은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 내? 등록면허세, 취득세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 2%만 과세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슨 취득이 답이다? 간주취득. 이렇게.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자, 그래서 간주취득 나왔네.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간주취득 2%.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개수야, 개수. 개수는 간주취득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2%만 과세하는 거예요. 2%. 가액 증가가 2%짜리잖아요. 그러나 개수하다 보면 면적 증가가 나오죠? 면적 증가는 2%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표준세율로 가요. 면적이 증가되면 두 글자로 뭐야? 중축.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282로. 그럼 2%짜리는 면적 증가 포함하면 큰일 나요. 제외. 그렇게 박스에 적혀 있나요? 그럼 1번은 무슨 증가를 얘기한다?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선박, 차량, 기계장비, 토지, 즉 종류 변경과 뭐다? 지목 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2번. 1번은 뭐다? 차량 등을 어떻게 한다? 종류 변경. 토지를 뭐 한 거요? 지목 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 간주취득이잖아요. 역시 뭐다?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몇 프로만 과세하겠다? 2%만. 종류 변경, 가액 증가.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간주취득이죠? 가액 증가를 얘기합니다. 뒤로 읽으면 증가한 가액을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간주취득이잖아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2%. 그럼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 또 간주취득 하나가 뭐가 있어?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2%만 내는 거요. 주식은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네 가지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만 낸다? 2%만. 얼굴 피세요. 뭘 고민에 막 쌓여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천천히만 하면 돼. 승질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학원 방침에 따라 가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소유권이 아니죠? 2%만 낸다. 자, 그 다음 띄고 해서 딱 8번, 9번 묶어요. 요 정도만 알면 너무 많잖아요. 8번, 9번. 무덤.
자, 무덤, 묘지죠? 이것도 소유권이 아니잖아. 무덤을 거래하면 몇 프로만 낸다? 2%. 묘지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다? 임시건축물. 임시잖아. 임시건축물은 원래 뭐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존속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때? 1년을 초과하면 취득이다. 몇 프로만 낸다? 2%. 임시는 등기 안 하니까.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임시는 1년을 초과하는 1년까지는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는 2%만 낸다고요? 그럼 6가지의 특징은 뭐다? 소유권이 아니다.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 면허세를. 그럼 딱 뭐를 정리해야 돼? 앞에 7개는 딱 정해져 있죠? 아까 7개. 이쪽은 10개가 넘어요. 그럼 7개를 딱 정리해야 돼요. 그럼 이쪽은 간주취득 앤드 무덤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2%짜리. 아까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이혼해서 재산분할. 이거 재산분할 아까 했잖아. 등등등 6번째. 이거는 2%를 어떻게 한다? 뺀다. 아까 환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하루도 안 지났고 1시간도 안 지났어요. 2%를 빼는 거예요. 왜 빼? 2% 납부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혼 충동을 느낄 때가 있었나요? 저쪽을 아까도 계속 전화해. 결혼했다면 이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집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직 젊으니까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했다. 이혼하면 여자분이 이혼하면 누구랑 살아야 돼? 결혼한다면 만약에 이혼하면 결혼을 하잖아. 다시. 안 해? 한다면 남자랑 해야 되겠지. 여자는? 남자는 여자분이랑 하고. 그럼 남자분은 여자가 이 학원 안에밖에 없어. 그럼 학원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남자분은? 여자가 학원밖에 없어. 학원 안에 여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가 딱 학원에 6명밖에 없어. 선생 6명밖에 없어. 그럼 6명 중에 누굴 선택할 거야? 솔직히. 아주 잘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세법이라고 얘기해야 돼. 공시를 물어보면 공시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야 기분이라도 좋아요. 왜 이혼했어? 2% 부족해서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끝났네. 오른쪽 비과세. 자, 일단은 비과세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꼭대기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도 이해해줘요. 꼭대기 문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문제가 뭐다? 2%를 빼는 거. 중과 기준세율을 뺀 7개죠? 그래서 환매 등기는 등기만 하는 거 2%낸 거니까.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초과죠? 2%만 내는 거.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끼워 넣기 했잖아요. 여기 니은 옆에 또 하나 적어. 무덤도 2%만 내는 거예요. 간주취득 빼고. 자, 또 나왔다. 재산분할 2% 빼는 거. 왜 2% 빼? 2% 납부했기 때문에 이혼 전에. 자, 그 다음 뭐다 이거? 공유물의 분할이잖아. 이거 단순 분할이죠. 5대5.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초과하면 2% 또 내는 거예요. 아니하니까 단순 분할 5대5. 왜 여기가 나와? 2% 내고 등기는 안 한 거. 알아들었나요? 2% 납부했으니까 빼고. 초과하지 않는. 초과하면 2% 또 내는 거예요. 그럼 뭐 빼고 답이요? 니은 빼고 답이네요. 몇 번? 5번을 찍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취득세를 비과세. 항상 세금은 과세와 비과세 헷갈리면 안 되죠? 빗자가 붙으면 과세 안 하는 거 법에서. 자, 첫 번째 자기들 국가 등은 당연히 비과세 해주겠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밑줄과 외국정부. 그래서 외국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뭐다? 비과세제 외국정부.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하여 과세. 역시 외국 정부 밑줄 그어. 자,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했죠?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우리 거를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짱구예요? 부과한다. 부과한다. 자, 그 다음 2번. 이번에는 국가 등의 어떤 단어가 나와 귀속 조건으로 또는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이죠? 뭐를 취득했을 때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부 체납 뒤에는 부동산만. 다 되는 게 아니라 13개 중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밑줄 긋고. 자, 조건으로 뭐를 취득했다?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잖아.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했으므로 알아들었나요?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취득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죠? 당연히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됐어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박스가 나와, 2개. 1번, 2번 나오면 부과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포인트가 뭐다?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 안 했어. 주기로 하고 뻥 깠다는 얘기죠? 뻥 깠어. 어떻게 뻥을 깐 거야? 매각해버린 거야. 또는 징의해버렸죠? 그럼 조건이 변경됐잖아요. 그럼 조건이 변경된 거는 귀속을 못하는 거죠? 기부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건이 변경. 기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국가 등의 귀속을 하기로 했는데 반대급부를 요구해. 반대급부를 알아들었나요?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받거나 또는 기부 체납 부동산을 뭐다?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아. 그럼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죠? 그러니까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이 부동산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조건 변경. 2번은 포인트가 뭐다? 무상 사용권 제공.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지문이. 자, 그 다음 3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무슨 법? 신탁법이에요, 신탁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한다. 신탁은 팔아먹는 게 아니죠? 관리 처분을 맡긴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 보잖아요, 이거 그림. 왔다 갔다, 그 위탁자, 수탁자 간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무슨 법이라고요? 신탁법. 그럼 공부에 신탁 등기가 돼 있죠? 이거는 관리 처분을 맡긴 거야. 실질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 넘어가죠, 수탁자로? 종료되면 넘어오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겼어. 수탁자를 변경해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다? 새로운 수탁자.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슨 법만?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 그래서 사례가 박스 위에 별 딱 붙여 3개. 별 하나 붙이라고요.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이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입니다. 1번 위탁자로부터 넘어갈 때. 2번 신탁 종료 해지 소유권 환원이죠?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될 때. 그 다음 3번은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이게 대표적인 뭐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다. 비과세.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박스 위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과세해요. 조합과 조합원 간에. 그래서 조합이 맡겨서 사업을 조합에게 맡겨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래서 위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1번 위에 뭐라고 그래서 제외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이죠? 비과세 제외니까. 그럼 신탁은 어떤 신탁만 비과세한다? 신탁
신탁법에 따른 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이라든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야지. 2번. 자, 2번에 1번, 2번 별 붙여야 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1번이 뭐다? 1번 법에 의해서. 법이잖아, 법.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개인 간의 환매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동산을 뺏어갔죠? 수용.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취득은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잖아. 비과세. 이유는 법률에 의한 거니까. 그럼 2번과 비교해야 돼요. 환매 등기 아까 배웠잖아요. 이거는 매도자, 매수자는 개인 간의 환매예요. 개인 간의 환매는 2%를 빼고 넘어갈 때 등기하고 넘어올 때 등기해야죠. 등기만 과세하는 거. 그럼 2번은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다? 등기만 과세하는 거. 전체 법조문이 뭐라고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단 1번은 뭐다? 법률. 법에 의한 거는 둘 다 어떻게 한다? 비과세.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3번 아까 했죠? 뭐예요 이거? 임시건축물. 임시응행장, 공사영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단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단어가 나오면 과세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1년까지가 비과세라고요. 그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과세예요.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초과분만 2%. 임시는 등기 안 하는 거. 아까 배운 거예요, 이거. 1년을 초과하는이 들어가면 과세 2%. 이거는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데 괄호 별 딱 붙여요, 거기. 괄호. 중과세율 적용. 대표적으로 사치야. 사치가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돼요.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됐다. 무조건 과세한다. 제외. 비과세에서 제외. 과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2번 설명했죠? 1년 초과는 부과한다. 중요한 거는 세율을 알아야 돼요. 몇 프로? 2%만. 임시니까 등기 안 한다. 자, 옆에 항상 기출 체크 X. 왜 틀렸는지 한번 고쳐보세요. X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포인트가 뭐다? 고고불확정. 사치네. 사치는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고고불확정. 사치잖아. 무조건 뭐다? 부과한다. 사치니까. 됐어요? 그러나 사치가 아닌 나머지는 뭐다?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할 때만 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개수. 오른쪽 왔어요? 개수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2가지. 자, 따라 빨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개수 2글자잖아. 개수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나는 거를 개수라 그래요. 개수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원칙은 취득세를 과세하죠. 그래서 대수선은 무조건 뭔다? 과세.
그래서 과로 별 하나 딱 붙이고 대수선은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요. 꼭대기 대수선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제외. 무조건 과세.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한 거죠. 열거된 거? 단 뭐를 개수했다는 거야?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개수했네. 시설물 1종 이상. 숫자 기억해야 돼요. 9억 이하는 비과세. 6억 하면 큰일 나요. 공시가격으로 시가표준액이에요. 9억 이하는 과세한다. 뭔 뜻이에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0년이 됐어. 중간에 서. 우리 집은 새 아파트라도 중간에 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고장나요. 매일 수리해. 부실공사. 그러나 건설에서는 하자가 아니래. 가끔 가다 날씨가 우중충하면 선대. 그래 아침 일어나면 창문에 그냥 물이 둥둥둥 떨어져 있어. 하자 보수 해주세요. 그러면 건설에서는 환기시키면 된대. 자관 재수 없으면 그런 아파트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자꾸 서지 고장나니까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요. 엘리베이터란 시설물 개수죠. 원칙은 과세한다. 그러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서민 아파트는 비과세한다. 얼마 이하? 9억 이하. 6억 이하 하면 안 돼요. 9억 이하. 6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을 얘기합니다. 9억 이하 나왔어요 거기? 9억은 시가표준액. 절대 실지 취득가액에 속지 말고 6억에 속지 말자.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개수하잖아 개. 9억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9억 공동주택에 개구멍. 공동주택에 개구멍. 멍은 없어요. 공동주택에 개구멍. 요즘은 공동주택에 개구멍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드글드글 살쪄서 서 있어요 지금. 옆에 호프집이야. 그럼 밤에 딱 보면 고양이도 서열이 있어. 딱 앞에 놈 뒤에 딱 20명 데리고 나타나잖아. 이렇게 주면은 먹잖아요. 자기 신분을 망각해. 요즘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 눈치만 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9억 어떻게 외워? 공동주택에 개구멍. 유치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외워. 요 됐고. 자, 그다음 납세 절차 마지막 부분이네요. 마지막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첫 번째 줄 밑줄 그어 소재지. 소재지로 가야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사용하죠.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힘센 자 특광도. 그러나 자치도와 자치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지방세 주인은 세종시는 세종시가 주인이야. 그럼 자치도는 어디야? 제주도.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 세금이 주인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의미가 없어. 그냥 법조문에 찍혀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분하면 돼? 자치 빼고 특광도 시군구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디로 가? 소재지 좌우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1번만 알면 돼. 부동산 나왔네. 항상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가? 실제로는 고양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예요? 고양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냐고요? 도지사. 힘센 자 도지사. 도지사 이름 누구예요? 참 그 정도 외우면 아직도 머리가 괜찮은 거야. 도지사가 누군지 이름을 몰라. 도지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탤런트 누구지? 이 누구야? 거기서 뉴스에 났잖아 탤런트. 김부선. 도지사가 김부선이 아니야. 참 김부선도 웃겨요, 그죠? 웃겨. 근데 이것도 이제 정권 끝나면 또 제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김부선이가 막 무대 보잖아.
이회떡은 이재명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자 때문에 망한 거야. 이회떡은. 왜?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죠? 여자 때문에 망하고. 또 저기 충청도 누구야? 안희정도 대선 후보여서 둘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자 때문에 망하는 거야. 모르면 물어보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여자 싫어하면 남자가 아니야. 그러나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 사람만 보고 갈 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요. 솔직히 남자 좋아해.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다 한 사람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저렇게 계속 끝날 때마다 시간이 모자라. 와이프 앞에 계속 전화해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자, 넘어가죠. 징수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중간 생략하고 징수방법. 원칙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1번 원칙. 취득한 날로부터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에요? 60일.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요. 취득일. 취득일이 어떤 날이에요? 취득한 날이. 네 가지로 구분하죠? 네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돈 주고 사면 잔금지급일.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증여받으면 계약일. 건물을 직접 지었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어깨 만지지 마라. 괜히 집중력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앞에서. 뒤에서 건드니까 뒤돌아보면서 까먹어버렸잖아 지금. 차오지간 취득일은 원인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원칙이 뭐다? 60일. 그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자, 니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래했다. 즉 어떤 땅이다? 허가를 받고 사고 파는 땅이에요. 근데 뭔 뜻이다? 두 번째는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가. 전자가 들어갈 때는 절대로 대금 완납일, 잔금 지급일을 못 써요. 그다음 전자에 딱 며칠 긋고 허가일 나와 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뭐를 했어요? 거래 대금을 완납했다. 잔금이 끝났죠? 그럼 이거는 뭐다? 무효. 전에 잔금 받으면 잔금 주고 받으면 무효야. 그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 60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허가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 완납일은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므로 전자가 들어갈 때는 60일 언제부터 시작해? 허가일. 기억이 안 날 때는 살다 보면 허전할 때가 있죠? 허전해. 이렇게 언제 제일 허전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 속색일 때가 허전하지 않아요? 속 안 썩이나 봐 이 동네는. 자, 그 다음 근데요 제가 그 생일이 3월 26일에 제가 우리 큰아들은 생일을 꼭 챙겨줘요. 우리 작은 아들은 의식이 없어. 아빠 생일 자체를 몰라. 근데 우리 아들은 군대 가서도요 10,000원짜리 그 PX에서 사서 붙여줘서 큰아들은. 근데 나는 큰아들이 좋더라고. 뭘 주니까. 준다는 거는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죠? 작은 아들은 생각이 없어. 괜히 싫어. 내 핏줄이지만. 근데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충격받아서 가출하면 돈이 더 들어가. 내버려 두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냥 캥거루 주기야. 캥거루 줘. 오냐오냐 키워갖고 티가 나는 거야. 그 여자도 딱 사귀다가 처음엔 혹해. 좀 인물이 있거들랑. 혹하고 3개월 전에 여자가 질려서 도망가. 내가 알아. 자, 그 다음 들어갈까요? 이제 숨 돌리고. 자, 상속받았네.
상속인의 원인이 그럼 상속은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9개월. 근데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은 날짜 계산하네요. 말일부터 6개월.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그러나 괄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 명만 있더라도 9개월로 바뀌어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나머지는 다 6개월. 그래서 분명히 숫자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말일. 그래서 신고납부 기간은 세 가지로 나누네요. 원칙은 60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부터 60일. 상속이 들어가면 6개월, 9개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0일이에요. 그럼 징여받으면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 징여받으면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 에? 징여받으면 60일이지. 상속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60일이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징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60일. 상속만 6개월 9개월. 왜 상속만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재산 분할 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60일 이내에 분할 못해요. 싸우다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우리 집도 대지주야. 근데 우리 작은 엄마들이 딱 오잖아. 에? 시골에 딱 와서 처음에 막 울어. 딱 30초 울고 딱 그쳐. 3명이었어. 작은 엄마들이.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한 사람이 딱 하면 딱 그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논을 보러 다니더라고. 그 작은 엄마들이 이상하게 초상집 와서 논밭을 막 지네들이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사이가 안 좋아. 그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아주 막 그냥 진짜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재산이 너무 많아도 있잖아요. 꼭 싸움을 하더라고. 왜? 작은 아버지들끼리는 안 싸워. 우리 아버지랑은. 근데 옆에 다른 핏줄 때문에 싸우더라고.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추가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이거 별 표시. 개정됐어요.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긴 보자고요. 처음에 일반과세했어. 일반과세했다는 얘기는 표준세율로 세금 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다? 중과 물건이 됐다. 중과세 물건이 됐다고요. 그럼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세율로 과세할까요? 높은 거. 세금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니까 높은 세율로 어떻게 한다? 추가 징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표준세율 100만 원 납부했다고요. 100만 원 납부했어요. 근데 이게 중과 물건이 됐으니까 이걸로 다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다고요. 그럼 추가 징수해야죠. 얼마를 추가 징수할까요? 1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하고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돼요. 얼마 빼? 100만 원 빼고 추가 징수할 금액은 얼마다? 400만 원을. 이게 법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30일, 올해부터는 며칠? 60일로 법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어요?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일반인들은. 알아들었나요? 추징 대상이 됐더라도 이건 줄 착각을 해.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가 붙여버리죠? 그래서 일반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맞췄다고요. 그래서 거기 60일, 30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60일. 자, 엔드.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 제외, 제외. 절대 포함하면 틀려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들었죠? 그럼 가산세가 있다면 어떻게 제외하고 공제를 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면 추징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있어. 옛날에 20만 원
60일 이내에 납부 안 했어. 그럼 옛날에 취득세 얼마 냈어요? 120. 120 무슨 징수 했어요?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와? 120만 원. 알아들었어요?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하면 붙어서 보통 징수 하잖아요. 그럼 추징 사유가 됐을 때는 원래 취득세 100만 원만 빼는 거요. 포함해서 120 빼면은 380으로 줄어들지? 제외. 그 얘기야. 자, 그 다음 X 한번 풀어봐요. 오른쪽 X. 자, 왜 틀렸어요? 법 바뀌었잖아요. 30일이 아니라 뭐다? 60일. 괄호도 틀렸죠?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니은도 똑같아. 추징 대상이잖아. 결론은. 니은도 추징 대상. 뭐만 기억하면 돼? 60일. and 가산세 제외. 추징 대상이에요. 이 기억 니은이 결론은 비과세 받았던 게 추징 대상이 됐다. 이런 거. 60일 and 가산세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죠? 자, 4번. 자, 4번도 법이 바뀐 겁니다.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4번. 이거는 작년 법이에요. 자, 포인트가 뭐다? 신고납부 기한 이내라도 60일 이내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 관한 포인트에 밑줄 그어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전까지. 그럼 전까지가 뭐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니은으로 법이 바뀐 거예요.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로 법에 명확히 명시를 해놨어요. 올해 법에. 그래서 전까지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답은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뭔 뜻이에요? 뭔 뜻이냐고요? 여기 보세요. 60일은 뭐야? 세금을 내는 기간이에요. 돈 내는 기간 알아들었나요? 이거 잔금 지급일이죠? 그럼 대부분 뭐다? 등기를 먼저 하잖아요. 60일 전에. 불안하니까. 그럼 이제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한다고요. 대부분. 그럼 등기할 때는 필수가 뭐다?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수증 챙기고 등기소에 접수하고. 그래서 등기 등록이 들어갈 때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억을 쓰면 안 된다고요. 니은을 써야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5번.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죠? 줄여서 도세. 그러나 실제로는 위임을 받습니다. 누가 걷어줘요?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고양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청으로 안 가요. 어디로 가요? 고양시 또는 출장소로 가는 거예요. 근처에. 위임을 받아서 결국은 누구에게 보내준다? 특광도, 도지사에게. 자, 그 다음 2번 예외는 보통징수.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신고납부를 칠판 주목해서 이행을 안 해. 신고납부를 안 했죠?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간다? 항상 보통징수예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가산세가 20만 원이라면 고지서 얼마짜리 날라온다? 120만 원.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뒤에는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예요? 고지서로 통보하고 걷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보통징수 1번 일반 가산세 나왔죠?
그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뭐가 붙어? 가산세. 그래서 합쳐서 무슨 징수 방법으로 걷어간다? 네 글자가 보통징수. 절대 신고 납부하면 안 돼요.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와요. 조사에서. 그럼 칠판주먹 이 가산세 안 까먹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이거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취득세가 늘어나.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까먹는 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죠. 과소신고하면 10, 무신고하면 2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죽여야지 40. 그래서 왜 알아야 돼? 이거 법 바뀌었잖아. 하루하루 따지잖아요. 그죠? 작년까지는 뭐다? 만원당 3원. 인하됐죠? 2.5로. 그리고 가산세는 한도가 있어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돼.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를 한도로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무신고 기억? 무하면 그냥 무신고는 몇 프로부터? 20. 무 20. 됐어요? 오른쪽 B번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부터? 40. 자, 니은 과소는 A 몇 프로부터? 그냥 과소는 10. 10이에요. 그 다음 B번 사기 부정이 들어갔지? 사기 부정 박스에 첫 번째 점만 날아요. 첫 번째 점 사기 부정은 몇 프로부터? 40.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고급 강의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납부 이거 꼭 알아야 되잖아요. 환급, 납부.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그럼 하루하루 A를 알아야죠? 0.025%.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분수로 적어요. 만분의 3이 아니라 만분의 2.5. 0.025%. 25가 들어가면 돼요. 3 들어가면 틀려요. 만분의 2.5. 0.025% 찾았어요? 이 숫자 어떻게 외워요? 꽃밭에 나비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꽃밭에 나비요. 나비요 숫자가 이거 안 까먹는 거 했잖아. 또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장짜리로.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박스로 정리했고. 자, 그 다음 2번. 중가산세 별 하나 딱 붙이고. 중가산세. 중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가산세는 밑줄 그어요. 어떨 때?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밑줄 그어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뭐 했다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미등기 전매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안 나누고 몇 프로를 붙여버린다? 80% 가산. 세금 폭탄. 숫자로 물어봐요. 100분의 80 가산. 가산세니까 이것도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이거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미등기 전매 방지를 위해서.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등기 안 하고 파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잘 들어요. 간주 취득은 중급 강의에 이거 간주 취득은 8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그래야 돼요. 간주 취득은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범하게 출제되면 율만 물어봐. 율 몇 프로? 80%. 80% 어떻게 외워? 이거 매각했잖아. 그럼 공원에 뭐를 계약해? 팔각정. 매각하면 공원에 팔각정. 80%. 각하면 팔각정. 됐나요?
공원의 팔각정.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보면 공원의 뭐를 기억해? 나비오. 요렇게 매각 하면 팔각정 기억해서 숫자가 8, 80%. 자, 근데 이제 거기 중과산세 제외 적용하지 않는다. 뭐가 나와? 이 B번만 별 하나 딱 붙여. 간주취득이네. 지목변경, 차량, 주식 이런 거 간주취득이죠? 간주취득은 80%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이유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예요.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별 딱 붙이고 3번 출제됐어. B번이 어떻게 출제돼?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했을 때는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틀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자, 다음 밑에 3번. 3번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3번 뭐다? 3번 나와 있죠? 법인은 장부 등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그래서 1번은 누구 지문이야? 법인은. 절대 개인은 하면 안 돼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증거 서류를 갖춰둬야 돼. 왜? 그래야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해 주겠죠? 그럼 장부를 작성 안 하고 증거 서류가 없다면 세금을 늘려. 2번. 몇 프로를 늘려버린다. 이거는 10%. 100분의 10 가산. 100분의 10, 20 하면 안 돼요. 그럼 법인은 열받죠? 10%가 늘어나니까 법인 열받아요. 10. 자, 여기까지가 중급 강의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마지막 파트가 자, 하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거기 문제 하나 나와 있죠? 하나 풀어봐요. 배운 한도 내에서. 162쪽 문제.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안 배운 거는 하지 말고요.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않냐고 매각하면 뭘 기억해? 팔각정. 100분의 80. 벌써 50 틀렸네. 그럼 다 맞는 거지. 2번은 등기자가 들어가지? 이것도 고쳐. 전이 아니라 접수하는 날까지로 수정해 주세요.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뭐다? 전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3번. 안 배웠잖아요? 배워보자고요. 자, 등기등록 관서의 장애야. 등기소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어. 그럼 등기접수 안 받아줘요. 부족하게 납부했어. 등기접수 안 받아줘요. 근데 등기관이 졸다가 접수를 받아준 거야. 발견. 졸다가 발견했다고요. 접수 끝났는데. 그럼 바로 통보를 해줘야 돼. 알아들었나요?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그럼 이건 누가 열받아? 등기관이 열받지. 등기관이 열받지. 자, 그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4번은 가산세가 붙었다는 거죠?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뒤에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안 했잖아. 법인 열받아. 몇 프로 늘려버려 세금을? 10%. 그래서 3번과 5번은 숫자예요. 3번은 누가 열받아? 등기관. 그 다음 5번은 누가 열받아? 법인이 열받아요. 이 가려 그러면 싸움해서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04번. 면세점으로 들어가자고요. 용어만 알아요. 자,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 50만원. 숫자가 나오면 옆에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세액이 아니라 가액. 그리고 이거는 미만이 아니라 이하. 면세점이에요.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가액. 세액하면 틀려요. 취득, 가액. 세액에 속지 말자. 자, 취득 가격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아까 배웠잖아. 첫째 시간에 네 글자로 과세표준 취득가액을 신고하잖아요. 취득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세율이 2%짜리야. 2%짜리면 취득세금 액수는 얼마 나와요? 50만 원에 2만 원, 1만 원까지는 안 걷겠다. 2%짜리라면 세액은 1만 원, 차비가 더 들지? 세무 업무가 복잡하죠? 50만 원까지는 면세점, 세금을 면제한다고요. 이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와. 공항의 면세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엉뚱한 걸 물어봐. 공항의 면세점은 취득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억을 잘해. 공항 가서 면세점을 수십 번 봐서 취득세에도 면세점이 있네. 이거는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이라고요. 공항의 면세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알아들었어요? 50만 원 면세점. 뭐를 얘기한다? 취득가액. 절대 세액하면 틀려요. 세액에 속지 말자. 가액이다. 이렇게.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꼼수 부리잖아. 왜 여기를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가액이라는데. 세액하면 틀려요. 기억이 안 날 때는 면세점. 점만 앞에 점 빼러 가야 되잖아. 점 빼러 가자. 점 빼러 가자. 점 큰 점이가 왕점이야. 동그라미. 50만 원. 점 빼러 가자. 왕점. 하나만 빼야 돼. 하나. 1년 이내가 나온 거예요. 나와 있죠? 1년 이내 꼼수 부리니까 하나의 물건을 1월 달에 50만 원 취득하고 2월 달에 50만 원 취득하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전후로 몇 년 이내라면 1년, 2년 하면 틀려요. 왜 1년이란 단어가 나왔다? 1년에 한번 세금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그래도 부가세는 이름만 알면 돼요. 10년 동안 한 번 출제된 적이 없다. 알아들었나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는 고급 강의 가서 강의가 들어가요. 이름 몇 개 붙어요.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두 개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본세에 부가적으로 따라다니는 세금 몇 개가 붙는다? 두 개. 이유는 왜 두 개가 붙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났네요.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고 수업 마칠게요. 한 장짜리. 이번에는 뒷면을 한번 봐줘요. 한 장짜리 뒷면. 2페이지. 자, 지금 뭐 끝났어요? 취득 관련된 조세, 취득세 꼭대기. 뒷면 봤어요? 자, 취득세는 왼쪽 시커먼스, 신고납부. 자, 1번. 일반적인 거는 징여를 포함해서 며칠? 60일. 허가받기 전자가 들어갔다. 전자가 들어가면 60일은 허가일. 대금 만납일은 무효예요. 그 다음 상속은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밑줄 긋고 말일. 밑줄 그었어요? 자, 그 다음 추징. 추징이란 단어가 나오면 법 바뀌었죠? 30일이 아니라 60일. and 가산세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가산세 제외. 그리고 5번. 신고기한 이내에 등기를 하는 거죠?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자, 그 다음 분리행하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납부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12, 10, 40. 그리고 신고 없이 매각하면은 미등기 전매했죠? 한 방에 몇 프로부터? 80. 그럼 10,
20, 40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오른쪽 양도세로 째려봐요. 양도세도 똑같잖아요. 끝에 오른쪽. 양도세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 40. 율은 똑같아요. 양도세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잖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와요. 납부는 하루하루 붙죠? 만세가 아니라 납이요. 2.5. 2.5. 한도가 있어요. 납이요. 한도는 75%. 그 다음 부가세. 왼쪽에 봐요. 기한 오신 거는 지금 할 부가세 배웠죠? 몇 개가, 2개가 붙잖아요. 둘 다. 율은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는다. 이러다가 이제 실력이 붙으면 취득세 끝났잖아. 실력이 붙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양도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요? 그럼 다음 달에 양도세 배우잖아. 그럼 양도세 배울 때 이제 취득세를 기억해야죠. 취득세 칸으로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점수가 나와요. 취득세 배울 때 양도세 기억 안 나. 취득세 배웠지? 양도세 배울 때 아주 다 까먹어. 그러니까 자꾸 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3시부터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가네요. 예, 들으실 분은 들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